갤럭시 S24 시리즈가 출시된 지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도 출시 직후부터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이었어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전작 대비 발전한 부분도 많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갤럭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라 느꼈는데 디자인,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배터리까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 전작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큰 차이가 없긴 해요. 근데 그거야 뭐 요즘 스마트폰들 대부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변경점이 있어요. 첫째로 소재가 변경됐죠. 다들 아시겠지만 테두리 프레임이 티타늄으로 변경됐어요. 티타늄 소재 특성상 무광이라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스테인리스보다 가볍고 내구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는 소재예요. 밋밋하기도 하고 알루미늄이랑 비슷하다고도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미세한 헤어라인이 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소재예요. 이건 아이폰 15 프로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던 점이고요. 다만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게가 가벼워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무게를 쿨링 시스템이나 다른 부분으로 채워서 무게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엣지 디스플레이예요. 삼성이 수년 전 처음 선보였던 엣지 디스플레이를 꾸준히 고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보다는 불호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엣지 디스플레이의 공유를 꾸준히 변경해왔고 이제 드디어 엣지 디스플레이를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갤럭시 S24나 플러스처럼 끝부분까지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플랫해졌고 덕분에 강화율이나 필름 붙이기가 더 수월해지고 예전처럼 끝부분이 들뜨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엣지 디스플레이가 없어져도 기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스펙에선 전작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이 강화 유리가 코닝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에서 고릴라 아머로 변경됐는데 고릴라 아머에 들어간 AR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사 방지 효과가 엄청 낮았어요. 삼성 정품도 있고 서드파티 AR 필름들도 나오고 그래서 반사 방지 자체는 대충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순정 상태에서 오는 일체감은 무시할 수 없는데 반대로 이 위에다가 필름을 붙인다거나 일반적인 강화유리 보호 필름들을 부착한다고 하면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디스플레이 보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소한 단점이 될 수도 있거나 반사 방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의 여러가지 변경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자 제일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특히 태블릿은 더더욱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카메라인데 카메라에선 다른 것보다 기존 10배 줌이 5배 줌으로 변경된 게 가장 큰 변화이자 전작에서 10배 줌을 유용하게 사용했던 분들에겐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단적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와 갤럭시 S24 울트라를 똑같이 10배 줌으로 놓고 촬영하면 광학 줌과 디지털 줌의 차이로 당연히 갤럭시 S23 울트라의 결과물이 더 좋겠지만 똑같이 두 제품을 1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렌즈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은 평소 사용 환경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0배 줌은 정말 초반에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신기해서 몇 번 해본 게 전부고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용할 때는 5배 줌 렌즈로 이런저런 사진 촬영을 꽤 많이 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3배와 5배 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와 결과물로 본다면 분명히 다운그레이드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렌즈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됐어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됐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퀄컴 스냅드래곤 8 자체가 1세대부터 해서 너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비슷한 세대의 타사 AP와도 크게 부족함 없는 AP여서 평이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인 성능도 당연히 좋고 전성비도 괜찮고요. 그리고 전작 대비 2배 가까이 커진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재질을 티타늄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무게 감소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성능,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트라 모델은 사실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모델이에요. 갤럭시 S24 일반이나 아이폰 15 프로 같은 건 아침에 100%로 시작하고 나서 하루 종일 사용하면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20% 아래로 내려갈 때가 대부분인데, 울트라 모델은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S24 시리즈부터 AOD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죠.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보면 만족스럽고 OLED 특성을 생각하면 조금 불안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일단 보기는 좋고 날씨랑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눈이나 비가 오면 잠금 화면에 뿌려주는 기능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강조하는 AI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오프라인 번역이나 AI 사진 편집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서드파티 앱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큰 장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4 울트라를 대략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사용해본 후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쭉 보면 몇 가지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딱히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갤럭시 S23 시리즈 때부터 단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리해보면 모난 부분 없이 무난한 그런 제품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와닿는 부분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없어진 디자인이랑 화면 반사 방지 코팅이고 티타늄 테두리 때문인지 뭔가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울트라 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갤럭시 S24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그 거부감이 굉장히 적었고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들이고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